영어 공부가 지겨우신가요? 넷플릭스를 보다가 영어 공부는 미뤄버리셨나요? 혹시 지금도 영어 책을 펴지 않은 게 한 달이 넘었나요? 이번에는 영어를 꾸준히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자신에게 실망하지는 않으셨나요? 핸드폰에 중독된 것처럼 영어 공부에도 쉽게 중독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도파민, 그 강력한 보상 체계를 이용해서 말이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하지만 지금은 하기 싫고 즉각적인 보상이나 페널티가 없는 일에 순간 회피를 선택하여 핸드폰 속으로 그리고 인터넷 속으로 도망가곤 합니다. 사실 잠깐만 봐야지 하지만 뜻대로 잠깐만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왜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뇌 속의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죠. 쇼츠나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 바로바로 보상이 주어지며 뇌는 이게 좋더라고 느낍니다. 반면 영어 공부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에 뇌는 점점 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파민을 어떻게 영어 공부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영어 공부에도 중독처럼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뇌과학자 NRM 키에져서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도파민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그녀는 도파민이 자극을 받을 때마다 뇌가 더 많은 보상을 원하게 되며 이러한 보상 메커니즘이 우리의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작은 보상이라도 자주 주어졌을 때 뇌는 학습에 대한 보상을 계속 기대하게 되며 이는 학습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의지력의 문제야. 의지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잖아?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도파민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의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따르면 성공적인 습관 형성은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도 이 원칙을 따릅니다. 목표는 아주 작게,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첫째,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영어책을 책상 위에 꺼내두거나 하루 일과가 끝난 후 바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공부할 책을 전날 책상 위에 꺼내놓고 내일 어떤 공부를 할지 밤에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전날 이 습관이 공부를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법칙입니다. 클리어는 하루에 1%씩의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전까지 단어 3개 외우기와 같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 단어 3개 외우는 것처럼 너무 작아서 거부감이 들지 않게 만드세요. 클리어는 작을수록 행동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영어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조차도 작은 반응은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보상을 주세요. 영어 문장을 외운 후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 보상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보상은 크게 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리어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 중간에 핸드폰을 보게 된다면 공부할 때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방해 요소가 없는 장소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에 바로 닿지 않는 침대 위에 던져 놓아 보세요. 이렇게라도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작은 습관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작은 행동에 대한 계획표를 작성하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작게 계획한 내용을 적고 본인이 이루어낸 것에 체크해 보세요. 하나씩 지어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 또한 되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함께하는 챌린지의 힘입니다. 혼자서 꾸준히 습관을 이어가는 것은 때로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영어 습관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도 처음 습관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서로 공유하며 응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함께 동료들의 응원을 통해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효과를 줍니다. 이제 영어 공부를 꾸준히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1%의 작은 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명확한 신호와 보상을 활용하며 환경을 설계하고 습관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결국 여러분의 영어학습 습관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해내는 데는 때로 한계가 따를 수 있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챌린지입니다. 이를 위해 4주 영어 습관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여러분이 설정한 작은 목표를 매일 실천하고 그 성과를 함께 사람들과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꾸준한 영어 공부를 위한 좋은 정보를 전달받기 원하시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